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도국 기자들과 함께하는 프레스룸 진행을 맡은 김영호입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의원직 총사퇴까지 거론되는데 이 내용 취재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어제 20일 만에 다시 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가족 비리와 관련한 조사였는데 조만간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서울 동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일 기자입니다. 새 총리 후보자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 카드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기업인 출신의 산자부 장관, 당대표, 국회의장까지 지낸 중량감 넘치는 인물이라 벌써부터 관심이 뜨겁습니다. 잠시 후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해설을 맡은 매일경제 최경선 논설위원입니다.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프레스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코너는 우리 기자들이 직접 현장을 가는 프레스고 유호정 기자가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는 현장을 좀 다녀왔습니다. 유호정 기자가 아닌 김근희 기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해 있습니다. 우리는 비상한 각오로 막아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고위원회의를 로텐도호로 앞에서 갖는 것도 그런 우리의 의지들을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악의 밀실 거래를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민심의 사이렌에 눈 감지 않는다면 자유한국당 앞에 당당히 나오십시오. 네, 이곳은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 홀입니다.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려면 이곳을 지나서 저 문을 통해 들어가야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입구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보시면 지금 뒤쪽에는 우리가 대한민국이다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세워져 있고 앞에는 나를 밟고 가라라고 쓰여 있는 현수막이 놓여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일부 의원들은 어젯밤 이곳에서 꼬박 밤을 새웠다고 합니다.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는 자유한국당, 일각에서는 의원직 총사퇴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네, 김근희 기자가 국회 로텐더홀을 좀 다녀왔습니다.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서 한 10여 명 남짓의 의원들이 있네요. 다른 네. 의원들은 현장에는 없고요. 네, 아무래도 지금 지역구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다 보니까 외부 일정 있는 경우에는 밖으로 나갔다가 또 안으로 들어와서 농성 현장에 참여하는 등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기에서 밤샘 농성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낮에만 저렇게 농성을 하는 건가요? 낮에는 저기에서 아예 업무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오늘 뭐 최고위 회의라던가 이 당과 관련한 여러 가지 회의가 저 자리에서 바로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잠을 자는 것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서 일부 몇몇 의원들이 함께 그 밤을 새면서 지내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고요. 이제 밤에는 철야 농성을 벌이고 또 낮에는 와가지고 이 현장에서 여러 가지 당무를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밖에서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농성하는 것보다는 뭐 사실 여건은 좋긴 합니다만 이제 뭐 국회 로텐더홀이니까요. 실내니까 뭐 난방도 될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밤새 저렇게 숙식을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얼마 전에 단식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뭐 간이 매트도 깔려 있고요. 그리고 실제 잘 때는 여러 가지 좀 이불이랑 침구류도 챙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게 결국에는 이 본회의 처리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회의 앞 입구에서 저렇게 농성을 벌이고 있는 거죠. 김성태 의원의 모습도 지금 화면에 잠깐 보이고. 어제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어요. 민주당은 내일쯤 본회의를 열어서 이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법안들을 처리할 생각인데 일단 본회의를 열려면은 지금 저 황교안 대표가 누워 있는 저곳을 지나서만 가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과정에서 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밟고 가라. 네. 나를 밟지 않으면은 본회의장으로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비상한 각오로 지금 자유한국당은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최 의원님, 만약에 내일 민주당이 본회의를 열겠다라고 하면은 지금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을 국회 경위들을 동원해서라도 이렇게 좀 길을 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또 몸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일단 정치는 머리로 해야 되는데 저렇게 몸으로 정치를 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뭐 아니면 도 반대하면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만 하고 대화를 안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이렇게 해서 지금 막을 수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예. 한국당 입장에서 다행이겠지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농성을 한다고 그러지만은 본회의장에 다른 당 의원들이 들어갈 때 그것을 물리력을 동원해서 막는다면 그건 또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다시 고발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필리버스터를 사용해가지고 회의 진행을 늦춘다 하더라도 그건 하루 이틀 늦출 뿐이지 법안 통과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가 되는 것이 의원직 총사퇴라는 것인데 예. 한국당 의원들이 총사퇴를 한다 하더라도 국회가 해산되는 게 아닙니다. 예. 나머지 정당 의원들이 그냥 법안을 통과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는데도 저렇게 뭐 아니면 도식으로 몸으로만 정치를 하려는 거는 정말 좀 무모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일 기자, 협상의 여지는 전혀 없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심재철 원내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아마 마지막까지 협상을 하겠다 이런 의지로 이제 읽히는데 당 내에서도 이제 지난번 예산안 처리에서 보듯이 이 표대결을 해서는 한국당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는 건 지금 인지를 했을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렇게 농성만 하다가 이제 법안이 상정이 돼서 표결 처리가 되면 정말 앉아서 다 내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협상을 통해서 뭐라도 좀 얻을 것은 얻어야 한다 이런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내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눈앞에서 다 지난번처럼 허탈하게 법안 처리를 지켜보거나 그거보다는 그래도 협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얻는 게 낫다. 그렇습니다. 이런 여론도 내부에 있군요. 그렇습니다. 의원직 총사퇴라는 그런 마지막 최후의 보루도 언급이 되고 있어요? 네, 실제로 내부에서는 예. 필리버스터도 해봤자 소용이 없다면 의원직 총사퇴 말고는 답이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이번 사태의 출구가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이제 와서 협상에 나설 수도 없고 그렇다고 민주당을 믿고 가기에도 난감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총사퇴도 답이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김재원 자유한국당 전책위의장은 오늘 한 라디오에서 현실적으로 필리버스터는 결정을 일정 시간 늦추는 효과밖에 없고 의원직 총사퇴 역시 항의하는 수단밖에 안 되고 만다면서 이 곤혹감을 토로했습니다. 예. 의원직을 사퇴하고 나면 결국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대정부 비판이나 이 견제의 이런 능력들을 상실하게만 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 투쟁을 통해서라도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 선거법 개정안 그리고 공수처법을 막겠다. 이게 이제 황교안 대표의 강한 의지이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뾰족한 수가 없는 셈이군요. 내일 일어날 일은 오늘 미리 예측해서 언급하기는 좀 굉장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만약에 이게 내일 민주당이 본회의를 열어서 패스트 법안 처리를 하게 되면 자유한국당에는 황 대표 또는 심재철 원내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집니까? 아무래도 지금 저 여당안이 그대로 통과되게 되면은 전략 부재에 대한 한국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앞서 그 김태일 기자가 말한 것처럼 뭐 아니면 도를 선택하기보다는 지금이라도 협상을 해서 얻을 것은 얻고 통과시킬 거는 통과시키고 이런 전략으로 가야 되겠죠. 잠시 뒤에 다루겠습니다만은 이 극한 투쟁 방식이 꼭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저희들이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요. 야당 대표까지 나서서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민주당은 어떻게 한답니까? 네, 이인영 원내대표는 우선 내일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어달라라고 요청을 하면서 민주당은 민주당의 길을 걷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갈 길 간다? 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직접 보겠습니다. 이제 민주당도 우리의 길도 가겠습니다. 국회의장께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개혁 법안과 민생 법안을 상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본회의가 열리면 단호하게 개혁 법안과 민생 법안 그리고 예산 부수 법안 처리에 나서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협상의 문은 열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이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단호하게 처리하겠지만 협상의 문을 끝까지 닫지는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히 이 제1야당 대표가 있어야 할 곳은 콘크리트 바닥이 아닌 협상장이다라고 하면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라는 것을 굳이 막거나 방해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뜻대로 안 되면 국회 문을 닫아 거는 것은 야당의 독재지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황교안이 아니라 황교박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표는 어떻게든 협상해야 한다. 그게 리더십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최재성 의원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원내대표나 다른 당직자가 농성하거나 투쟁하더라도 마지막 협상의 물꼬는 남겨다이기 때문에 그 역할은 대표가 해야 되는데 대표가 저렇게 직접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면 협상이 아예 차단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예. 지금 그리고 예산안이 통과가 됐는데 예.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그럼 한국당이 무엇을 얻었느냐. 예. 그리고 제1야당으로서 그럼 사상 유례 없이 큰 그 예산안이 통과됐는데 어떤 견제를 했느냐. 이런 비판이 당장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나중에 선거법이라든지 공수처법이라든지 여당의 안대로 통과됐을 때 예산에 대한 그 비판 나오듯이 똑같이 야당한테도 비판이 갈 것이다. 예. 그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산안 통과에 대한 후폭풍 때문에 오히려 또 강하게 나가는 것일 수도 있나요?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은 게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뭔가 저렇게 투쟁을 해서 그러면 여당안을 막을 수 있거나 예. 아니면은 얻어낼 게 있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산안의 경우를 보면은 막지도 못했고 얻어낸 것도 없는 예. 거거든요. 그것이 만약에 다시 선거법이나 패스트트랙 법에서 되풀이 된다면 예. 그 비난은 당연히 야당 지도부에서 져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내일 민주당이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하긴 했습니다만 실제 열릴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우선은 뭐 이것과 관련해서 다시 여야도 4+1 예. 협의체에서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예. 우선은 본회의는 열릴 가능성이 일단 크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도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협상의 여지는 열어두겠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라도 뭔가 협상의 가능성이 좀 더 타진이 된다고 하면 예. 이와 관련해서는 좀 조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직은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일 당장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 황교안 대표를 밟고서라도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는 일은 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일 기자, 다른 얘기를 하죠. 어제 자유한국당 공천 내용과 관련해서 이 박찬주 전 대장 입당이 허용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자, 이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입당을 허용한 기준은 뭡니까? 일단 이제 박찬주 전 대장 예. 같은 경우는 한 보름 전인가요? 자유한국당이 이제 입당 신청을 하고서 지금까지 심사를 받았는데 어제 입당이 이제 허가가 됐어요. 근데 예. 마침 말씀하신 대로 공교롭게도 어제 이제 한국당이 공천 배제 기준을 발표를 했는데 예. 이 입시, 채용, 병역 비리나 이 갑질, 막말 파문 등으로 무리를 일으킨 경우에 공천을 배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박 전 대장의 경우에는 공관병 갑질에 대한 의혹이 있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 강화된 공천 기준에 따르면 부적적이긴 한데 그런데 또 갑질 의혹은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단 말이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게 공천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피선거권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입당은 허용했지만 공천 과정에서 어떻게 또 변수가 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입당은 허용이 됐다. 과거에 우리 국민을 레밍, 그러니까 이제 뭐 설치류 쥐죠. 예, 쥐에 빗대서 크게 논란이 됐던 김학철 충북도의회 의원. 이분도 다시 복당 신청을 했다면서요? 네, 이 지난 2017년이죠. 이 수해 피해가 크게 난 상황에서 해외 연수에 나간 일이 비판을 받자 이 국민을 향해서 레밍에 빗대서 비하를 해서 공부를 산 적이 있고 당시 이제 제명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이제 김 전 의원이 몇 달 전에 자유한국당에 복당 신청서를 낸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당적이 회복이 되면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예. 일단은 이 한국당에서 이제 당연 당규에 따르면 제명된 당원이 이제 5년 이내에는 입당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이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입당이 가능한데요. 아직까지 한국당은 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 불가라면서 계속 심사 중인지 아니면 심사가 이뤄진 건지 뭐 없는 건지 이조차도 파악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저분은 뭐 꼭 레밍 발언뿐만 아니라 다른 또 극단적인 이제 표현들로 인해서 사실 굉장히 좀 논란이 컸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최경선 의원님, 지금 이 박찬주 전 대장도 그렇고요, 이 지금 김학철 전 도의원도 그렇고 이분들의 입당이라든지 복당이 과연 자유한국당에게 선거 국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가? 과연 국민의 물론 이제 최종 공천을 받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기본적으로 지금 한국당이 변화와 쇄신을 보여줘야 되는데 예. 그 작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박찬주 전 대장이라든지 김학철
전 도의원이라든지 이런 이름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예. 지금 이분들의 이름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새로운 사람, 쇄신. 예, 뭔가 그 젊은 사람 이런 새 인물들을 영입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예. 이번에는 어떤 새로운 인물을 영입했습니다.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조명이 되고 예. 다음에는 어떤 새로운 인물을 영입을 할까 또 관심을 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박찬주 전 대장이나 뭐 김학철 전 도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그 이미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당이 정말 이런 인재 영입에 있어서는 거꾸로 가고 있다. 플러스 점수를 따야 될 때 마이너스 점수를 지금 계속 얻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 당 지지율에 영향을 좀 미쳤을까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다시 3개월 만에 30% 밑으로 20%대로 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TBS가 의뢰 리얼미터가 조사한 여론조사인데 이번 주 월요일부터 바로 어제까지 진행된 조사입니다. 보면 한국당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29.3%로 3개월 만에 20%대로 하락했고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0%대를 보이며 상승세의 현상을 보였습니다. 또 문 대통령의 지지율도 4개월 만에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서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리얼미터 측은 일단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주로 이 진보층과 40대 이하, 또 서울과 호남 등 핵심 지지층이 결집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특히나 이 국회에서 여야 대립이 격화되면서 오히려 이것으로 인한 반사 효과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김태일 기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지난주에 또 이번 주 초까지 저희들이 방송에서 계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와 관련된 제보와 관련된 그런 논란들, 또 유재수 전 경제부 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도 청와대로서 보면 굉장히 악재, 여권으로서 보면 굉장히 지지율이 떨어질 만한 소식들을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다뤘잖아요. 그게 이제 주 이슈였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지지율이 잘 나오는 걸 보면은 지지층의 결집이라는 게 좀 무섭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어쨌든 이번 그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뭐 확실히 드러난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의견이 다 갈리는 거고 의혹이고 그리고 그 정경심 교수의 재판도 보면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그런 걸 보면은 이 검찰에 대한 이런 반감 이런 것들이 지지층을 좀 결집하는 이런 효과를 얻지 않았나 이렇게 좀 분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국회 예산안 처리도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극한 투쟁 방식을 썼지만은 그렇게 국민 호응을 못 얻고 있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지율의 희비가 좀 엇갈리긴 했습니다.